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고환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국내 상황 등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그게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하는 트럼프가 직면하는 강달러 딜레마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간의 달러는 약 한 30% 정도 약화됐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2001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후 세계 경제 균형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또 아시아의 개도국 등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10년간은 2011년까지 상품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그래서 과거 200년간 가장 활발하고 가장 긴 평화적인 교역 상품의 가치가 상승한 그런 시기가 이제 전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는 자연히 약세로 돌아서고, 그래서 달러가 전반적으로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2011년 이후에는 달러 강세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1985년 이후 최고의 수준으로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U의 경제가 위축이 되고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 중심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달러 강세가 다시 나타난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IT 분야 등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잡을수록 이 달러 강세는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달러 강세의 위상은 더욱더 이제 세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하는 트럼프와 그 공화당이 승리를 함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추이가 좀 더 뚜렷해졌고요. 이는 앞으로 트럼프 하에서 미국 경제 전망이 낙관적일 것이라는 그런 힘까지 배경으로 하면서 더 강세 분위기가 좀 강해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과 일본은 이제 화폐가 약세인 상황입니다. 독일도 역시 좋지가 않고요, 경제적으로. 영국을 비롯한 EU 전반적으로도 경제가 지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해서 요즘 트럼프는 이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들 국가의 화폐도 역시 약세를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달러가 기본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미국이 강하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금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물려들고 있다,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미국 내에서 인플레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위험도 있는 거죠. 한 가지 달러가 얼마나 강세가 됐느냐를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랑 유로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5년에는 달러 대 유로가 0.8대 1이었고 금융위기였던 2008년에는 0.62 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달러가 유로에 비해서 약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사실상 1대 1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상당히 강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함께 이제 자본 화폐 시장 분야에서도 트럼프 요인이 강하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자본 종주국으로, 그러니까 캐피털 데스티네이션, 자본 종주국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30일 트럼프는 브릭스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날렸죠. 브릭스가 달러에 대항하는 화폐를 만들거나 또는 브릭스 내 어느 한 국가의 화폐를 달러화를 대체하는 걸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100% 관세를 감수해야 될 것이다. 추가 관세를 감수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의 공고화에도 튼튼하게 하는데도 트럼프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달러에 도전할 화폐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그나마 거론이 될 수 있겠지만은 중국의 위안화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막대한 원유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위안화를 쓰고 있고, 또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 또는 중국과 여타 국가 간의 교역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액수나 비중 면에서는 크게 이제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약한 모습이고요. 달러는 여전히 견고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통상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그 수요가 압도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달러가 마냥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수출을 저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무역 수지도 적자를 좀 해소해야 되는 트럼프에서는 약달러도 선호하는 그 측면이 혼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안할 때 미국 상품 가격을 인하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게 필요한데, 이 지점에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하는 트럼프의 강달러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연간 무역 적자 규모가 약 1년에 천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천조 달러가 넘는 액수에서 대충 한 3분의 1이 중국에서 이걸 가져갑니다. 그 이익을. 그 다음에 일본, 독일, 멕시코, EU, 그리고 또 한국도 뭐 8번째, 9번째, 7번째 그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한 10여 개, 20여 개 그 사이 나라들이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게 트럼프로서는 아주 심각한 중요한 과제 중에 국정 과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잡아보려고 신의 한 수로서 관세를 이용한다. 그런 측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강달러의 위상도 유지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폭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중국 등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는 나라에게 강한 높은 고관세를 때림으로써 그들의 무역 대미 수출을 줄인다는 거죠. 아울러 또 수출하더라도 고관세의 수익을 확보하고 그렇다는 전략인데, 고관세라는 건 일반적으로 볼 때 고관세를 당하는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면 고관세, 달러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고관세로 인해서 수출 가격이, 달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를 매수해야 돼서 결국 달러 가격 가치는 높아지고 자국의 중국 화폐 가치는 낮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 때 2018년에 1기 트럼프 때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 인민화가 10%가 하락한 이유는 중국이 이 고관세에 대응하려고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관세가 중국 외의 여타 국가로에게도 일반적으로 이제 부과될 경우에 달러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막대해지고 강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달러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자신이 당면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거시 정책을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달러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공화당도 기본적인 같은 기조죠. 전반적으로 세금 절감 정책을 좀 유지하고 재정적 정책을 완화하면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강달러를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부양이 비록,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건데 트럼프와 공화당이
인플레 압력도 있고 이자율 상승도 있지만은 그러나 강달러를 추진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달러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적지가 않습니다. 지나친 강달러는 글로벌한 파이낸셜 불안정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재무정책, 금융정책에 대한 불안정을 유도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는 좋지가 않은, 반갑지가 않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강달러로 인해 가지고 세계 무역 증진이 위축되고 개도국의 국제 금융 이용이 좀 제약이 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 국가가 인플레 통제를 하는데 그 대처가 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강달러는 미국한테는 좋을 수는 있지만 물론 그 뭐 수출 측면에서 무역 수지 측면에서 나쁜 점도 있겠지만은 그런 좋은 점이 크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1985년에 레이건 치하에서 극강의 아주 강한 강달러 시기에 미국 주도에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겠구나 하면서 국제사회가 달러 약세 개입을 허용하도록 한 게 이제 그 중요한 취지가 플라자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합의가 도출되면서 이 결과로 인위적인 앵고가 출현이 됐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경제가 아닌, 경제 흐름이 아닌 인위적인 왜곡된 경제로, 국제 경제로 인해 가지고 일본 경제가 상당 기간 10년, 20년 잃어버린 장기간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강달러가 있더라도 과거와 같은 인위적으로 국제적인 달러 조정을 하는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이런 학습 효과를 충분히 지켜본 중국이 아주 반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자인 트럼프에게는 사실 이러한 강달러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고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강달러가 가져올 수 있는 미국 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가급적 무리 없이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달러의 위상을 지키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의 세계 경제, 특히 그 안에는 미국 경제를 볼 때, 특히 미국 경제는 긍정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는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보는 주식시장의 전망도 아주 강세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는 앞으로의 상당 기간은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그 합의된 관찰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달러가 얼만큼 강하게 되느냐, 그리고 트럼프의 이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관세 카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미국이 이런 강달러의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해서 달러 하락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아주 능숙하게 허용하고 유도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어떠한 미세한 조정이 아주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에 앞으로 미국 달러를 보는 그런 관점이, 강달러를 보는 전망을 보는 관점이 좀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이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강달러는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국내 불안 요인은 최소화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필요한 국제사회에서의 원화 약세 요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